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조금 지켜보셔야 하겠네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즉 10년간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기 자기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 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 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돼도 공제 범위 내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셔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지요. 비싼 값에 자녀의 물건을 사주거나 싼 값에 파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결혼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 주세요. 이 제도는 결혼 장려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